안녕하세요, 차 교수입니다. 6월 19일 저녁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XRP 가격이요, 하루아침에 수백 배로 뛴다? 터무니없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완벽한 계산의 결과일까요? 요즘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이자 동시에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자산,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은요, 맨날 제자리 걸음이다, 희망회로일 뿐이다 이러면서 지쳐서 떠나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사실은요, 개인들이 실망하고 다 떠나는 바로 그 순간, 그때 보이지 않는 이 거대한 손은요, 고래들이죠. 무서운 속도로 XRP를 쓸어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유명 암호화폐 평론가, 디지털 자산 투자자가 분석한 최신 데이터랑 리플 핵심 인물들의 발언을 바탕으로요, 왜 XRP 가격이 천천히 오르는 것이 아니고 순식간에 재평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비밀을 아주 쉽고 자세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코인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10분만 집중해주세요. 오늘 다룰 뉴스 기사 보세요. XRP 가격은 순식간에 결정될 것이다. 내가 들은 내용을 공개한다. 자, 이 분석가의 기사를 보시죠. 우선 눈에 보이는 숫자로 증명된 팩트부터 확인해 볼게요. 최근 6개월 동안요, 온체인 데이터를 추적한 결과, 자, 온체인 데이터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온체인 데이터가 뭘까요? 블록체인은요, 장부가 다 기록되어 있고요, 그 장부를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온체인 데이터고요. 이 온체인 데이터를 추적한 결과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됐거든요. 100만 개 이상의 XRP를 보유한 이른바 초대형 고래들의 지갑이요, 전체 유통량의 무려 7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지난 6개월 동안요, 이 100만 장자 지갑들이 추가로 모은 XRP만 해도요, 15억 3천만 개에 달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기서 아주 뚜렷한 부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요, 조금만 가격이 떨어지거나 시장 분위기가 침체되잖아요? 그러면 그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요, 손해를 보면서 팔아요. 그게 패닉셀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나와있듯이 모든 걸 다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보유자들은요, 그러니까 고래들은요,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 물량을 축적합니다. 전문가들은요, 고래들의 이런 행동을 단순한 투자를 넘어서 포지션 선점으로 해석하거든요. 이들은요, XRP 가격이 주식처럼 매일 3에서 5%씩 야금야금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임계점을 넘는 순간 바로 수직 상승할 거라는 그런 폭발적 재평가를 염두에 두고요, 미리 덫을 놓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왜 천천히 오르면 안 되고 하루아침에 재평가되어야 하는가? 자, 그렇다면 고래들은요, 왜 순식간에 급등하는 시나리오를 믿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의 핵심은요, 바로 토크나와 결제 유동성에 있습니다. 토크나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또 한 번 말씀드리면, 보통 부동산, 미술품, 주식, 채권, 금, 이런 현실에 존재하는 엄청난 가치의 자산들을요, 디지털 증표, 그러니까 디지털 토큰으로 쪼개갖고요,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현재 전 세계 금융기관들은요, 수조 달러, 아니 거의 수경 달러에 달하는 이런 큰 자산들을요, 토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중요한 건요, 이 토큰화된 자산들이요, 실제로 국경을 넘어서 이동할 때요, 중간에서 이를 초고속으로 결제하고 송금해줄 다리, 그런 브릿지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리 역할에 가장 최적화된 설계 문서와 기술력을 가진 것이 바로 XRP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 내용처럼요, 핵심 논쟁은 토큰화가 있다 얘기하는 건데요, 느린 상승으로는 거래량을 감당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빨대랑 소방호수를 좀 비유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서 분석가 차루산의 날카로운 분석이 등장하거든요. 가령 전 세계 금융기관이 하루에 수조 달러 규모의 토큰화 자산을요, XRP망을 통해서 송금하려고 한다고 가정해보세요. 수조가 아닙니다. 수조 달러니까요, 거의 수천조에 달하죠. 만약 이때요, XRP 한 개 가격이, 만약 이때요, XRP의 한 개의 가격이요, 겨우 1달러라면 어떻게 될까요? 수조 달러를 송금하기 위해서는요, 수조 개의 XRP가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XRP의 총 공급량은요, 고정되어 있죠. 한마디로 유동성이요, 턱없이 부족해서 대규모 송금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빨대 하나로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반면에 XRP 한 개 가격이요, 100달러 혹은 1000달러 이상으로 높아진다면 어떨까요? 아주 적은 양의 XRP만으로도 수조 달러의 가치를 막힘없이 순식간에 실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호수처럼 넓은 통로가 확보되는 셈이죠. 빨대 하나로는 안 된다는 거고, 엄청 튼튼하고 넓은 소방호수는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예전부터 말했지만 XRP 가격은요, 너무 싸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한마디로 대규모 금융기관들이 시스템을 실제로 가동하기 전에요, 시스템적 마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XRP 가격은 어느 날 갑자기 즉각적인 재평가를 거쳐서 높은 가격대를 점프해야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 투자 자금의 1%만 유입되더라도요,
XRP 가격이 세 자릿수로 치솟을 가능성을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리플의 차트에 너무 가격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리플 가격 뒤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리플을 사이에 두고요. 전 세계 기업들과 나라에서 리플의 활용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혼자 하시면은요, 절대 공부할 수도 없고요. 이 방대한 양을 분석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톡방에 들어오셔야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영상 아래에요, 여기 더보기 있죠? 좀 안 보이네요. 여기 영상 아래에 더보기 있어요. 요것만 클릭하시면요, 단톡방 링크가 나오거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요, 제가 여러분들을 24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정확히 분석한 온체인 데이터, 거래들 이동 경로 다 분석해서 보기 좋게 보여드리니까요. 혼자서 고생하지 마시고요. 흔들리지 마시고 괜히 하락한다고 공포에 질려서 던지지 마시고요. 꼭 이 불장을 지금 시작하기 바로 전 단계니까 클래리티4 통과되고 전쟁 이슈화가 좀 끝나면 엄청나게 폭발할 거니까요. 제발 저를 믿지 마시고 리플을 믿고요. 100% 무료니까 꼭 단톡방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단톡방에 들어올 걸로 제가 믿고요. 더 분석 이어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리플은 그냥 XRP 가격 선동하는 회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리플의 기업 기초 체력, 이 펀더멘탈은요, 이미 글로벌 금융 공룡의 반열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리플은요, 최근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유니콘 핀테크 기업 이 플로토 웨이브의 지분을 인수했어요.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요, 33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요, 4조 5천억 원에 해당합니다. 금융 인프라가 낙후돼서 모바일 송금 수요가 폭발적인 이 아프리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요, 2026년 말까지 연간 매출 10억 달러를 무난히 달성할 걸로 밝혔어요. 이거는요, 1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1조 5천억이잖아요. 놀라운 점은요, 이 매출에 리플사가 보유한 XRP 자산의 가치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수 서비스와 솔루션 매출만으로도 이 정도 체급을 증명한 겁니다. 여기 기사에 나와있죠? XRP는 포함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이 RLUSD예요. 리플이 발행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RLUSD 다 아시죠? 이게 시가총액이요, 이미 1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전 CTO 이 데이비드 슈워츠는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짜 유틸리티가 발생해서 가격이 먼저 오르면, 그러니까 실제 유통망에서의 사용이죠, 유틸리티는. 뒤이어서 탐욕스러운 투기꾼들이 몰려들게 된다. 고정된 공급량과 폭발하는 기관 수요가 만날 때 그때 발생하는 가격 상승 압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당장 지금의 가격 흐름과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호재는 뭘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최근 XRP는요, 호재 속에서 1.25달러까지 급등했다가 현재 1.20달러까지 1.16달러까지 소폭 조정 하락을 거쳤어요. 전문가들은요, 1.2달러를 매우 든든한 바닥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뚫렸죠? 더불어서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요, 지난 2025년 10월 급락 이후에 가장 차갑게 식어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요, 대중이 공포에 질려서 이제 끝났다 이렇게 외칠 때, 제가 그랬잖아요, 평균이라고. 이 80~90%가요 이제 못해먹겠다, 그만하겠다, 이럴 때가 가장 강력한 반등 직전의 그런 타이밍입니다. 여기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런 수준은 강력한 반등 앞에 나타난 그런 경향이 있다. 이거는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왔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미국 금융계의 초대형 자산운용사 이 찰스 수왑이요, 디지털 자산 책임자죠. 미국 의회에서 추진 중인 이 클래리티 법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요,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법안인데요, 이게 통과되잖아요? 그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요, 합법적으로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거의 우주적인 규모의 가상자산 리서치 기관 이 갤럭시 리서치는요,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요 75%로 보고 있어요. 보세요, 저는 99%라고 보고 있는데 75% 보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 리서치 기관은요, 저처럼 막 자신있게 했다가 혹시 모를 안 될 것도 대비해서 75%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75%란 말은요, 보통 이런 리서치 업체는요 60%만 넣으면요 거의 100%라는 얘기거든요. 75%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대통령의 최종 서명 시기를요 8월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짜 몇 달 남지 않은 골든타임이에요, 지금이요. 제가 왜 7월, 여기는 8월, 왜 그러겠어요? 선거가 11월에 있잖아요. 그래서 11월 바로 3~4개월 전에 이거 끝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리티법은요 99% 통과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골든타임이고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기회로 저희 단톡방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제가 온체인데도 분석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급하다니까 알트코인 추천드리잖아요. 알트코인 다 맞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단톡방에 꼭 들어오세요. 100% 무료고요. 제가 왜 단톡방 들어오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성공이 많을수록 저는요 더 커리어가 쌓여서 제가 좋은 일을,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들어오세요.
오늘 분석 마무리하면서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요. 세계적인 다국적 은행 이 스탠다드 차트들은요. 오는 2030년까지 XRP 가격을 27달러에서 28달러 수준까지 도달할 거다. 이렇게 구체적인 전망치를 내놓았어요. 현재 가격이 1달러 초반이잖아요. 솔직히 보수적인 은행권에서 엄청난 상승 여력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결국 데이터와 정황이 가리키는 방향은요. 딱 하나예요. XRP는 계단을 한 칸씩 한 칸씩 오르는 완만한 상승이 아니고요. 시스템이 가동하는 순간 완전 순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재평가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거대한 금융의 판도 변화 속에서 불안감에 공포에 물량을 던지는 그런 개인 투자자가 될 겁니까? 제 단톡방에 들어오셔서요. 여기 더보기만 클릭하시면 조용히 뒤에서 우리는 미소 지을 수 있고요. 그 물량을 모아서 고래까지는 안 되더라도 엄청난 부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여기 더보기 눌러서요. 단톡방에 꼭 들어오세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차 교수였습니다. 제가 끝에 개그랍시고 하니까 들어보시고 몇 가지 뭐 마음에 드는 게 있다 그러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래야 제가 끝까지 봤다 이런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야 제가 끝까지 열심히 만들죠. 말이요. 쇼핑을 하러 갔다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다그닥 다그닥. 신발이요. 화가 났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신발끈. 왕이요. 궁에 들어가기 싫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궁시렁 궁시렁. 스시 먹다가요. 이빨에 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ESC라고 하죠. 길 가다가 어깨를 부딪혔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어깨빵 걸렸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친자 확인. 팥하고요. 콩나물이 밥을 먹다가 팥이요. 콩나물한테 물 좀 달라고 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콩나물. 오징어가 물을 때려요. 그걸 뭐라 그러죠? 오징어 무침. 오징어랑 문어가 대출이 안 된대요. 그걸 뭐라 그러죠? 왜 대출이 안 되죠? 연체동물이라서. 성적표가 나왔는데 못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성적표가 나왔는데 보이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성적이라서. 독일의 수도가 어딘지 아시죠? 베를린이잖아요. 베를린. 베를린에서는요.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큰일 나요. 잘못 먹으면. 왜 그러죠? 독일 수도. 참깨가 경찰서에 갔어요. 왜 경찰서에 갔죠? 고소해서. 누가 고소했을까요? 라면이 다불어서.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밤 9시 반에 또 뵐게요 여러분. 차 교수였습니다. 단톡방에 꼭 좀 들어오세요.